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처음에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더라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배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평상시처럼 배를 치는 거이고 운행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죠.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보트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해양경찰입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좀만 기다리십시오. 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시동이 꺼지니까 배가 그냥 가라앉았거든. 바로 1분도 안 걸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곳.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현재 출연은 없죠? 자, 그대로 대기하시고 우리가 들 것 좀 아직 올라갈 테니까 선원분들 같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왼쪽 속이 좀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속 아프다고 이야기 왼쪽 속이요. 바다는 바람이라든가 조류라든가 파도에 의해서 위치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측면의 입장에서는 구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막상 사건이 발생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군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호 씨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어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양 민간 구조 활동을 10여 년간 해온 이종호 씨는 잘못됐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는데요. 멀리서 어선 한 척이 그 이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그 배를 이제 가보게 됐죠. 처음에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선장님은 쓰러져 계시고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종호 씨는 배 위에 쓰러져 있는 어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태안해양경찰은 지체 없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현장의 위치를 확인한 후 구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위치가 그때 목계도 북쪽, 바위도 남쪽 해서 중간 지점에서 그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60도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발생했구나, 바다에 빠진 줄 알고 서서히 접근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람 한 분이 그 선회기에 엔진 밑에 누워 있는 거를 발견했죠. 배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요. 엔진 정지하고 회전하는 거 멈췄어. 현재 심폐소생술 시작하고 있어. 119 좀 불러달라고. 119 불러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동시켜야 돼. 지금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동 나갔어요. 바로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쓰죠. 붙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다리가 움직일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아저씨! 주물러.
아찔했던 그날, 사고를 당한 김동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상시처럼 배를 시동 걸고 운행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죠. 해경문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바다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박끼리 충돌하는 충돌 사고, 그다음에 또 전복되는 전복 사고, 또 화재 이런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출동이 잦은 편입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해상 사고는 무려 2,500여 건, 사망자만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설려 있는 이수자 지금 구조 완료. 이 중에서는 사람이 물에 빠진 익수 사고가 60%로 가장 많았고 추락과 표류, 고립순이었습니다. 구조정으로 편승 완료. 수온이 안정적인 가을은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났었고, 글쎄요, 제가 사고 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파도 치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갯바위 주변에 고기가 많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갯바위에 고립되거나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이 안전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거나 아무래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개연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특히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거든요. 특히 인천은 9m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물에 빠져서 갇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 고립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두 번째 고립계 구조 중에 있음. 만조에 고립돼 어두워지면 해양경찰이 구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지난 9월 1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은 연안부도 해상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기도 했는데요. 경방등 또 확인해봐. 바다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출동했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장교와 그 유람선 사이에 해상 추락자가 발생했다고 상황실에서 출동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익수자 구조 당시 영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이 돼서 무사히 구조됐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평소와 같이 순찰을 나가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낚시에 집중하시다가 혹여나 그 발을 헛디디신다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바다에 빠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해상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가족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리고 여러 명이 함께 다닙니다.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는 꼭 착용하고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하지 말고 지정구역에서만 낚시해야 합니다. 방문 지역의 드물 시간을 확인해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을 예방합니다. 위험한 방파제 테트라포트는 들어가지 말고 핸드폰과 호루라기, 랜턴, 보온용 담요 등을 휴대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해안해양경찰은 구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까지 미리 예측하며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도 해상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다 위에서 비행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은 국민안전 중심의 구조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측 불허인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요.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챙기는 일, 소홀히 해선 안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겠죠. 혹시라도 주변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바다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발을 들여놓으면 바로 내가 사고 당사자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상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